불붙는 민주당의 당권 경쟁, 박지원은 문전박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당대표 후보 접수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필요한 것과 규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서류 접수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받아보시고 그걸 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아예 거부부터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받아보시고 이거는 당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뭐 파쇄를 하시던지 아니면 접수를 해주시던지 그러면 당에서 처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파쇄했습니까, 당에서? 아니면 다시 돌려줬습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받기만 하고 버렸습니까? 아마 어디 쌓아놨겠죠. 어디에 쌓아놔요, 저걸? 당에 어디 뭐 캐비넷이나 뭐 이런 데 쌓아놨겠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좀 강경합니다. 알아서 하라. 나는 접수했으니까 왜 날 막냐? 이거 파쇄하라. 맘대로 해라. 근데 이게 그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관된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관된 규칙을 최소한의 요건인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당대표 후보 등록이 안 되는 것이죠. 박지원 위원장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그만하라. 예. 손정혜 변호사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좀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파쇄를 하든지 알아서 하시라. 젊으시잖아요. 젊으시잖아요. 오늘만 살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감정을 잘 다스리고 후일을 도모하면 또다시 후일에 또 기회가 도모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받아줘 안 받아주면 파쇄하든가라는 것은 박지원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거든요. 내 의견을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에는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여러 가지 선거에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몇 년 지나서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질문을 피했습니다. 답변을 피했는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박지원 위원장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과 질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입장도 또 이해가 됩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에 강력 추천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의원입니다. 안타깝지만 넌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퇴짜 맞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접수조차 안 받겠다는 민주당, 비겁하고 비겁하다, 부당한 문전박대다라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도 도전 기회 주라 말해. 내가 거부한 건 아니다. 알리바이 만들기 위한 발언 아니라면 현명한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수의 의견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자격이 안 된다. 안타깝지만 이제 좀 그만하라라는 비판적인 의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원 자격 6개월 이런 것 비대위원장, 즉 대표격으로 모셔올 때 적용하지 않았던 규칙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대표로서 인정했던 거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충분히 가능한데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에서는 내는 분도 있던데 박정현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그런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만들어 왔잖아요. 사실은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까지 하지 않았다면 저는 토사구팽 당한다는 인식 안 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할 얘기는 하고 있다라는 일부의 여론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스스로가 본인한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저버리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민주당이 애초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했던 거, 그다음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활용해서 뭔가 지금까지 이득을 봤던 부분이 있는데 딱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당원 당규라는 거 조금 조정하면 가능한데 애초부터 지금 이재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니까 이거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않았다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문전박대됐습니다. 8명의 도전장, 이 기호 번호도 나왔다는데 함께 보시죠. 박용진 의원이 하여튼 뽑기 운이 좋아요. 1번 박용진, 2번 김민석, 3번 이동학, 4번 이재명, 5번 강훈식, 6번 강병원, 7번 박주민, 8번 설훈. 예비 경선 8명의 이 도전장이 접수가 공식적으로 된 건데, 자, 97그룹의 또 재선 그룹의 그리고 또 친노 그룹의 핵심, 부산의 핵심 전재수 의원은 8명 중에 누구를 지지하실 겁니까? 이제 봐야죠 이제. 뭐 아직도 봅니까? 네, 뭐 막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예, 뭐 이재명 의원도 당의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비판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정을 하셨고 또 97그룹에서도 무려 4명이나 출마를 했습니다. 예. 벌써부터 이제 치열하게 서로 각을 세우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 97그룹 사이들에서 97그룹 중에 누가 한 명은 본선에 올려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많던데 올라가겠죠. 한 명은. 한 명은 예. 그 한 명이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4명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 가능성이 있다. 예. 박용진, 강훈식, 박주민, 강병원 4명 다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 비장의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기가 올라간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능성이 있다 보고 역시 이제 선거의 묘미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결과를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하는 거 봐서 찍어주겠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좀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풍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차피 누구는 많이 찍어줄 테니까 에이 나는 이번에 이 사람 찍자라는 여론이 은근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당내 선거에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한번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본선에 올라갈 3위는 누가 될지, 누구로 압축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된다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다시 불거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불거질 것 같은데 다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도 뭐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많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가 되더라도 싸울 거 싸우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죠. 기호 8번 설훈 의원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분명하다. 기호 1번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존재한다. 강병원 의원도 사법 리스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인은 사법 리스크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타는 무당인지 수사하는 검경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고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입니다. 먼지만큼의 큰 길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요. 대장동 의혹도 보더라도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다 측근 중에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남FC 후원금 문제 이것도 객관적으로 누구 보더라도 그 문제가 심각하겠네라고 나오는 것이 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문제 아기가 안 맞아요. 검찰들이 대부분 다 파악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둑에서 꽃놀이패라는 게 있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냥 치명적인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